안녕하세요. 원장 정기준입니다. 자, 국내 주식시장이 지난주 예측한 것과 안타깝지만 비슷하게 가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녹화가 금요일날 장 끝나고인데 특히 금요일 국내 주식시장 유독 많이 하락해서 안타깝습니다. 다행스럽게 투자 전략에서는 비중 좀 축소하자고 얘기를 계속해서 지난주에 드렸었는데, 일단 지난주에 보내드렸던 내용 먼저 살펴보고 녹화된 내용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잠깐 보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장이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면 언제까지 얼마나 깊은 조정을 보일까라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정이 깊어지면 3,000선은 깨지고 2,800 수준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런 깊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재 대기하고 있는 유동성은 무시를 못합니다. 광고가 나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광고를 바로 건너뛰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바로 트는 거라. 그런 대기자금들이 지지력을 계속해서 조정 시에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분석상에서 나올 수 있는 조정의 폭은 당연히 제한이 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최대 폭이 2,800선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본다면 실제로 조정이 깊었을 때 2,800선까지 2,800선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많이 낮다는 거고요. 2,900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점 상황 형성에서는요. 물론 이제 이거는 조정이 깊었을 때의 얘기고, 조정이 깊지 않다면은 실질적으로 현재의 추세 자체를 그냥 유지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은 3,000선 깨지기도 사실은 소폭적으로 깨질 수 있지만 깊지는 않겠죠. 특정 박스권 정도를 만든 이후에 모멘텀 상승할 뭔가의 동기를 찾으면 쭉 뻗어서 나가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이 랠리를 펼쳤던 기반은요, 미국의 유동성 공급 때문이에요. 국내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특히 수출 지각이 큰 아시아 증시가 많이 오른 거고요. 미국 증시보다도요. 미국에서 추가적인 부양 가능성 그리고 유동성이 풀릴 것을 기대로 하는데, 아시아 증시가 더 많이 오르냐? 미국에서 나타나는 유동성은 전 세계로 확산이 됩니다. 그것으로 인한 인플레들은 수출이 많은 한국, 일본 이런 쪽으로 많이 분산이 됐죠. 그런 인플레들이. 대만. 국내 주식 시장은 그 여파를 당연히 받는 거고요. 이랬는데 만약에 FOMC에서 괜찮은 소리를 하던, 미국 바이든이 추가 부양책을 내놓던, 반영을 할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지금 시장에 특별히 큰 재료는 없어요. 기대감이 많지는 않아요. 우려감이 존재할 뿐이지, 우려감과 투기가 상존하는 시장이지, 기대감과 안정감이 지금 올라가는 시기는 아니에요. 기대감과 안정감은 떨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주식 비중은 올라가더라도, 제 예측이 다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어. 빗나갔어. 옵션을 둔 거지만 사실 저는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주식 비중은 일단은 조금은 축소를 더 보는 것도 괜찮겠다. 수익 많이 났잖아요.
저 유튜브 투자 전략 올리는 것만 잘 따라오셨어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수익 잘 내셨잖아요. 많이 났잖아요. 뭐 그렇게 더 욕심을 크게 부려요. 항상 욕심을 컷을 못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거죠. 맞죠? 거기까지만 욕심낼 거였으면 됐는데, 여기서 욕심을 더 부려봐 하는 그 찰나의 그 순간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문을 닫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맞죠? 우선은 지금 우리들의 욕심을 다 조금만 짧게만 내려놓읍시다. 그러면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왕창 더 많이 삽시다. 그게 오늘 투자 전략의 좀 핵심일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욕심을 좀 내려놓고 주식 비중을 줄이고 어쩌면 정말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겠다라는 게 지난주 투자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과연, 자, 이제 당장 지난주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 투자 전략을 보셨건, 아니면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제 투자 전략을 시청하시건 간에, 지금 구독자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신뢰가 더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하더라도 그대로 못했다는 거죠. 실제로 저한테 신뢰가 없었다면은 지난주에 제가 증시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지수가 오르던 내리던 간에 일단 축소하자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을 때, 저하고 신뢰가 쌓여있지 않다면 아마 비중을 안 줄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하고 신뢰가 계속 구독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서 신뢰가 많이 쌓여져 있다면 아마도 오히려 오늘과 같은 폭락장을 즐기고 계셨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자, 지수 먼저 돌아와서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환율입니다. 지난주 투자 전략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시청을 해보시면 환율 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쵸? 환율 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를 했고, 이게 국내 주식시장에는 당연히 좋지 않은 거고, 자, 코스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물론 국내 주식시장만 하락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국내 주식시장은 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3%나 하락을 했고, 일본 주식시장도 오늘 하락을 했지만 그렇게까지 하락을 하지는 않았어요. 일본 주식시장은 1.8%입니다. 코스피가 유독 더 많이 하락한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번 주를 전체로 놓고 보면은 니케이보다 월등하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만 주식시장도 한번 봐야 될 거고, 자, 가권도 오늘 많이 떨어졌지만 1.8%입니다. 한국만큼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자, 또 어디를 봐야 될까요? 중국 한번 볼까요? 중국은 뭐 크게 한국하고는 약간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요. 오늘 국내 주식시장이 더 하락한 요인을 찾아보게 되면은 별게 없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이번 주에 국내 주식시장이 좀 부진할 법한 이유들은 계속 많고, 찾으려면은 이것저것 다 끼워 맞춰서 이게 악재다 저게 악재다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먼저 일단 경기 부양과 관련된 거죠.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여기서 국채 발행과 관련돼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원화 가치의 하락입니다. 원화 가치의 하락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풀리기 전에 그것을 반영을 하죠. 그럼 실제로 미국에서도 돈을 많이 풀 수는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그게 약간 삐그덕거렸죠. 미국에서 바이든의 경기 부양과 관련된 바이든이 돈을 푸는 것과 관련돼서는 실제로 미국 내에서의 잡음이 좀 있습니다. 걸림돌이 생겼고, 반대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돈을 풀 수 있다. 자영업자한테 500조가 넘는 그러면은 이게 국내 환율에 있어서는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는 원화가치 하락하던 달러 가치의 좀 정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원화 표기 자산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부정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따지더라도 코스피의 하락의 근거는 어느 정도 테크닉적으로는 잡히는 거고요. 미국에서의 공매도, 미국에서의 헤지펀드 공매도 시장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공매도한 부분에서 손실이 계속 나거든요. 그런데 미국도 개인 투자자들이 헤지펀드 공매도의 태세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역으로 매수 공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증거금률에 의해서 그걸 마진콜이라 그럽니다. 마진콜. 마진콜을 딜러사에서 요구하게 되면은 이제 헤지펀드사들은 그 마진콜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증거금을 더 올려서 넣든가 아니면은 공매도분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근데 손해를 많이 보고 상환을 하기보다는 다른 주식들을 팔아서 마진콜을 떼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글로벌 헤지펀드사들이 아시아 증시에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아시아 증시에서 단기적으로 차익을 실현해서 증거금을 채울 수 있다는 건데, 그 우려인데, 그러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오늘 돌았던 얘기는 특히 한국 주식이다. 특히 한국 주식이라는 얘기를 돌렸어요. 개인 투자자들 귀에 돌아갔겠죠. 그런 얘기들이요. 루머가요. 아니 이게 무슨 쌍팔년도 개인 투자자들 미수 물려가지고 떼오는 얘기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무슨 헤지펀드들이 구멍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몇 개 종목들 마진콜 들어왔다고 그것 때문에 주식을 해외 주식 들고 있는 거를 정리를 해서 그걸 메꾼다고요? 진짜 뭐 루머 도는 거 이런 것들 보면은 유치하기 짝이 없는데 시장은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아마 누군가들이 필요해서 돌린 루머겠죠. 시장이 빠지는 거를 많이 바라고 있던 누군가들이 좀 적극적으로 돌리지 않았을까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공매도 금지가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야말로 공매도 금지는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루머, 작은 루머에 또 시장이 제가 볼 때는 평균 다른 증시보다 2배가 더 하락한 거거든요. 코스피가 오늘. 평균 다른 증시보다 변동성이 2배가 나타난다면 매우 위험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소문에 대해서 그만큼 변동을 할 수 있다는 건 안정성 측면에서는 좋지 않죠. 지금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죠. 작년에도 이상한 루머가 돌더니 다음날부터 폭등했습니다. 그날 폭락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루머 차단을 위해서 그런 루머들, 시장에서 떠들고 있는 루머들의 발원지를 끝까지 추적을 해서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시장 교란 세력이에요. 그거는 시장을 그 정도로 교란할 정도, 다른 증시보다 2배의 변동성을 키울 정도의 교란이라면 정말 20-30년 징역에 처하더라도 그것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2배면은 국내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공매도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공매도만이 문제는 아니에요. 실제로 어차피 자, 공매도가 있었어도 오늘 이렇게 빠졌었고요. 공매도가 없었어도 이렇게 빠졌어요. 다른 증시보다 변동성이 크게 빠졌어요. 똑같아요. 그건 공매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에서의 투기적인 움직임에 엮이는 부분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국내 주식시장이. 그걸 잡아야 돼요. 공매도를 잡을 게 아니고 그런 걸 잡아야 됩니다. 항상 이제 좀 눈에 보이는 것만, 대중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뒤늦게 컷 하려고 하다 보면 다 놓쳐요. 결국에는 아무도 도움이 되고 득을 보는 사람이 안 생겨요. 제발 좀 이런 정책들 하고 그럴 땐 정말 진짜 전문가들이 누군지 그런 전문가들하고 같이 좀 중점적으로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모든 그런 금융과 관련된, 특히 증권시장과 관련된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과하게 빠진 부분들은 머지않아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사실 큰 우려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축이 무너진다 혹시라도 분산 국면으로 넘어가고 전형적인 대세 하락 시장의 신호탄이다. 그게 가장 두려운 거죠. 시장은 끝났다. 갈 길 다 갔다. 이제 올랐던 건 다 올랐고 내리막길밖에 없고 시장은 다시 2000선 초반으로 회귀할 것이다. 이게 가장 무서울 거고,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좀 듣고 싶어 할 내용은 조정은 잠깐 끝나고 다시 상승을 시작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듣기 좋으시겠죠. 자,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투기하고 우려감이 상존한다. 투기적인 수급이 날뛰고 있고 높은 리스크, 우려감이 좀 존재한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거나 안정감이 좋아지거나 했던 시장이 지난주 제가 투자 전략을 올릴 때는 리스크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투기적인 흐름에 의해서 주가들, 자, 이번 주 월요일날 시장을 보세요. 이번 주 월요일날 시장이 특히 그렇습니다. 특히 투기적인 동향이 크게 나타나서 상승을 했던 흐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죠. 여기서 언제랑 똑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곧버스 들어갈 때 하고 역으로 똑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곧버스 들어갈 때 흐름이 어땠었어요? 코스피 지수 차트 흐름을 그 당시로 돌려보면은 개인 투자자들 곧버스 들어갈 때 흐름이 이랬습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누가 뭐래도, 기술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누가 뭐래도 이건 자, 털린다. 코스피 이제 털리는구나. 쫙쫙 장대 음봉 나오면서 끝났어. 이제 난 곧버스야. 나는
곧버스도 할 수 있는 스마트한 투자자야 라고 들어갔다가 아직도 물려있던 거죠. 응? 계속 물려있다가 이제 계속 시장 오른다 어쩐다 하니까는 반토막에서 손절 끊고 나왔을 겁니다. 한 뭐 잘 나왔으면 요 시점이라도 나왔겠죠. 그쵸? 이러다가 이렇게 곧버스를 손에 반토막 나서 판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이런 투자자들이 이번 주 월요일날 물론 지난주에 제 투자 전략을 꼼꼼히 체크해서 보신 투자자들은 안 그러셨을 겁니다. 그러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거는 뭐 그 투자자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차트 조정이 안 돼서. 자, 이 흐름이거든요. 월요일날 단순하게 기술적인 것만 보면 여기서 장대 양봉이 뻗을 그림만 보여요. 즉 최고점, 사상 최고점을 넘어서고 조정 다 끝나고 조정 다 받았고 코스피는 이제 사상 최고치 다시 올라가고 가는 길만 남았어. 가자 3,500 가자 이러면서 레버리지로 들어갑니다. 레버리지를 들어갔겠죠. 그 레버리지를 들어간 상태에서 손절도 못할 정도로 시장은 흔들리고 3,208선에 있던 지수는 단 며칠 사이에 3,000선을 무너뜨리고 2,976선까지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은 레버리지 상품 하나를 볼게요. 대표적인 코덱스 레버리지를 봅시다. 이날 가격이 29,000원이었습니다. 이건 뭐 더블짜리도 아닙니다. 29,000원 하던 거의 뭐 지금 순식간에 20%가 가깝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지수에 대해서 절대로 기술적 분석으로 예측하지 마세요. 기술적 분석으로 지수를 볼 수 있는 건 대세 추세밖에 없어요. 짧은 추세들, 하루하루 그날 시세들을 절대로 개인 투자자가 아닌 그 어떤 전문가, 그 어떤 신이 와도 우연이 아니고선 그걸로는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기는 거죠. 맞았다고. 그걸로 예측해서 맞았다고 우기는 거지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맞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장의 조정이 훨씬 더 깊어지겠느냐, 추세 하락으로 넘어가겠느냐, 단기 조정으로 끝나겠느냐. 일단 깊이가 어디까지일지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게, 국내 주식시장의 오늘에서의 특성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변동성, 실제로 1.5%만 빠지면 됐는데 3%가 빠졌어요. 어찌어찌한 이유 때문에. 물론 이제 아래로 나타나는 슈팅이 실제로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이런 투기적 변동성은 투매, 이젠 투매라고 그래야 되겠죠. 순식간에 가격 하락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투기적인 투매가 공매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공매도가 있던 없던 간에 그건 똑같아요. 왜 똑같으냐면 이론적으로요,
시장에 투매가 발생을 하잖아요. 공매도가 있지 않더라도 투매가 발생했을 때 매수 매기가 힘이 약화됩니다. 가격을 치고 올라갈 수급 매수는 없어요. 매수 세력은 다 깔아놔요. 가격을 깔아놓는다고요. 밑에. 그러면 치고 내려오는 거는 체결이 되죠. 그렇지만 가격을 치고 올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호가 공백들이 나와요. 호가 공백이 생겨요. 그러니까 호가에 물량이 많이 쌓여있지가 않아요. 매기가 약하니까. 그 상태에서 가격이 빠지게 되면은 시스템적으로 로스컷 걸리는 것들도 상당히 많고요.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들도 급하게 돈을 빼려는 심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공매도가 있던 없던 간에 그건 폭락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공매도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오늘 놓고 보면은 그래요. 오늘 시장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요.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투기적으로 더 강한 거는 공매도 때문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잘못됐어요, 그건. 만약에 그것 때문이라면은 오늘 이렇게 3%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지 됩니다. 근거를 가지고. 그거 아무도 설명 못해요. 괜히 정치권에서는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이론적으로 싫어하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 다수죠,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많죠. 1000만 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죠. 그 사람들한테는 공매도 제도가 사라지는 게 없는 게 더 좋다고 느끼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좀 달달한 정책들로, 그게 공매도라는 거는 매우 나쁜 수단이 있냐? 포장을 해서 계속 내미는 거예요. 공매도는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필요한 제도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가 만약에 허용이 된다면 적극 공매도를 활용을 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리스크가 높습니다. 지난 시간에 얼마 전에도 어디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주식 투자라는 게임은 누가 악착같이 집요하게 수익을 챙겨내려고 하는 게임이 아니고 리스크를 누가 잘 방어하느냐의 게임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존재를 해야지만 그 시장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공매도라는 건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장치예요. 공매도라는 제도가 시장에 없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얼마나 저 시장은 투기적이고 질적으로 떨어지면 공매도까지도 금지를 시켰냐?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공매도라는 건 우리가 주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잔파동에 단기적으로, 만약에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어요. 그럼 단기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단기 변동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량주들을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고팔고 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렇다면 위험한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일정 부분 그 시기에 공매도를 활용을 해서 시장이 하락했을 경우에 손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급파동해서 방어를 받는 거예요. 공매도했지만 시장이 올라버린다면 원래 보유하고 있던 종목에서 수익이 더 크게 나니까 공매도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환을 하면 되는 거고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수단이거든요. 방어의 수단입니다.
이거를 물론 이제 투기적으로 사용을 하는 세력들이 나쁜 세력들이죠. 그럼 그런 세력들만 못하게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지 공매도 자체에 대해서 계속 시비거리로 던지는 거는 그럴 거면 애초부터 왜 만들었어? 이거는 후진국 증권시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저점 예측이 쉽지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투기적인 그런 매도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2900선이 무너질 가능성은 열어둬야지 됩니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정상적이라면 지난주에 제가 예상했던 지난주에 투자 전략에서 말씀드렸던 2900선을 전후한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시장이 반등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변동성이 어떻게 잡힐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소폭 더 이탈하고 갈 가능성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당연히 예상한 것처럼 반등은 분명히 할 겁니다. 현재 미국 중심으로 해서의 유동성들은 이미 확산이 된 상태이고 미국보다도 지금 더 풍족하다고 할 수 있는 건 국내 주식시장 유동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전에 시장 랠리 때 가치 반영을 모든 종목들에 다 하고 순환이 다 돌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한국 주식시장은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가 재평가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작년부터거든요. 한국 주식시장의 재평가는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국내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국내 주식시장을 과거에 우리가 재었던 PBR, PER 이런 걸로 기준을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4천선 얘기 드렸던 3,500과 4천선 그 사이에 길을 향해서 시장은 당연히 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그 이전의 상황들, 우리는 그럼 과연 언제 얼마에 저가 매수를 해야지 되나? 좋은 기회는 분명히 찾아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 좋은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그 기회를 가지고서 욕심을 좀 버리고 정리하자는 얘기였잖아요. 자, 여기서 또 너무 큰 욕심으로 저가 매수를 생각한다? 투매가 커질 수 있어. 그러면 야, 2800선? 그래, 여기서 잡자. 원하는 가격에 절대 안 와요. 그리고 저점을 찍고 올라가잖아요. 많이 탄력적일 거고요. 그때는 심리적으로 쫓아가서 잡기 어려워요. 그러면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빠지면은 매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적당이라는 게 어느 정도 선이냐? 제가 만약에 2900선 전후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더 빠지던 말던 간에 2950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 수준, 2950선을 이탈하는 수준에서는 조금씩 주식을 늘리기 시작해야지 됩니다. 조금씩 주식을 늘리기 시작해야지 된다. 2950이야. 2950을 이탈했어. 정기준 원장이 사라 그랬지. 와, 몰빵. 이게 아니고요. 2950 이탈할 때부터 조금씩 시간을 두고서 매집을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좋은 주식들에 대해서. 이미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던 종목들에 대해서. 자, 그러면 오늘 주제의 답은 됐죠. 시장은 깊게
하락할 수는 있지만 대세 하락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단기 변동성, 단기 투매에 의해서 좀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눈치채시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주변 여건들이요. 어차피 다 말뿐이에요. 말뿐인 악재들이에요. 말로만 돌 수밖에 없는 악재들이에요. 근거 실체들이 뚜렷하게 될 가능성보다 흔들어 놓기 식의 우려 정도예요. 이 점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오늘의 이벤트 안내입니다. 오늘의 이벤트는 다음 주 금요일 2월 5일날 종가를 맞히는 겁니다. 저도 한번 참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수가 얼마나 떨어질까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잘 모르겠고, 아마도 국내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가 저가 매수가 좀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뉴욕 증시가 실제로 주말 사이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일단은 월요일날 좀 소폭 정도 뉴욕 증시 때문에 잠깐 하락을 했다가 좀 올라올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만 월요일날은 한 뭐 3천선을 소폭 회복하거나 아니면 3천선은 조금 못 미치지만 이 정도로 회복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는 뭐 추가 반등 시도를 하다가 뭔가에 또 우려에 부딪혀서 월요일날 저점을 또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또 주말에 가까워지면서 약간 좀 더 하락을 하면서 2900선을 한번 일시적으로 좀 깰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랬다가 이제 뭐 금요일 시장쯤에나 좀 뭔가의 기대, 실적, 기업들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기대들로 또 좀 이렇게 올라오면서 제가 좀 찍어본다면, 자, 이게 맞을 가능성은 정말 없으니까 여러분들 소신껏 코스피가 금요일날 종가가 몇 포인트 정도 될 거다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근데 댓글로 남겨주시는데 반드시 저희 채널 구독에 대해서 좀 좋은 얘기들, 우리 연구원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좋은 댓글에 힘입어서 더 좋은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좋은 응원의 글들을 많이 남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남겼다가 수정을 하시거나 지우고 다시 올리시면은 또 저거예요. 추첨해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딱 올려주셔야지 되고 수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한 번만 딱 올려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예측하는 거는 한 2940선 정도, 2940일 나오는데, 저는 2940을 2월 5일 종가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2940선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찍어 보시고, 이마트 10만원 상품권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댓글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잘 생각해서 하시면은 당첨되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많은 이벤트 참여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시청해주시는 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반드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뭐 방송 시간이 40분까지 길어지니까는 저도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치네요. 다음 주 시장은 많이 안정된 상태에서 좋은 밝은 모습으로 방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